안산선이 뭐 여러 가지 1998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고시를 한 이후에 2007년도에 1차 노선이 확정되었고 2008년도에 2차 노선이 확정되었고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국가와 민간이 투자를 합하는데 민간에게 일정량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또 손해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작년 연말에 박근혜 정부 때 고시를 통해 가지고 포스코와 트루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트루백 인베스트먼트 회사의 사주는 국토건설부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을 벌였는데 그중에 아깝게 포스코가 떨어지고 트루백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낙찰이 되었는데 2018-17년도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체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트루백 인베스트먼트는 약 50억 정도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50억 정도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 회사 밑에 여러 가지 건설업체가 있었는데 그 건설업체가 지급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왜냐? 3조 이상의 공사를 하는데 돈은 트루백 인베스트먼트라는 종이 페이퍼 컴퍼니가 가져가면은 자기네들 일 열심히 하고 나서 그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입찰 공고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신안산선의 입찰 잘못도 적폐의 일환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안산 시민이 좀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 후에 2017년도 9월달쯤에서 다시 공고를 내었습니다. 공고를 내는데 포스코 컨소시엄 한 군데만 입찰을 비워서 입찰법상 한 군데만 들어오면 국가 입찰법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1월 26일 날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하고 NH 즉 농협이 컨소시엄에 들어와가지고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서류 전형에서 NH가 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돼가지고 1차적인 것은 지금 정부 확정하는 포스코 컨소시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월달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포스코와 3월 중에 계약을 맺고 설계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확실하게 2018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고 원래 5년간의 계획입니다. 5년간의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자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내어서 본인도 투자한 금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안에 국가 사업을 하면 예산 때문에 2023년에서 몇 년이 더 늦어지겠지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에서 1년이 더 땡겨져서 아마 좀 빠른 시간 내에 신안산선이 좀 개통이 되어서 안산 시민들이 그만큼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안산시에 가면 시아호 옆에 큰 대송단지가 있습니다. 약 1,500만 평이죠. 물론 안산시와 화성시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땅인데 땅이 아닙니다. 바다를 메워서 간척지인데 현재 준공이 안 나 있습니다. 지적상에는 공유 수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시장 재입 때 안산시에 나와 있는 땅이 너무 아까워서 그 땅을 안산시가 선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농어촌 봉사와 임시 계약을 맺어서 그곳에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 테마파크 바다향기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다가 풍차도 심어놓고 꽃길도 만들어놓고 잔디밭도 만들어서 아마 이 땅이 안산시의 관광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에 되고 나서
이 또한 제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 땅이 국가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현재 빈 땅입니다. 임자가 없는 땅인데 안산시가 먼저 선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말뚝을 박겠다는 게, 그럼 나중에 안산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장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이 땅을 회수하고 놀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느냐? 현재 공유 수면이지만 준공이 안 되었지만 그 소속된 지자체라든지 그곳에 가까운 농어민들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지역의 농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면 안산시가 현재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나큰 역할도 하고 크나큰 도움이 되고 결국에 이것은 안산의 크나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법을 만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간척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저한테 지금 큰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법을 만드니까 왜 싫어하냐면은 많은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합니다. 특히 기재부라든지 또 국토교통부가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난관을 뚫고서 이번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 법을 통과시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의 크나큰 발전이 되고 특히 대부도를 비롯한 해양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이제는 법적인 저쪽 없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잘했죠? 네, 이 법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왜냐? 수자원공사가, 여기 수자원공사 관계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신도시 계획하면서 그들의 상업적인 목적, 그들의 이익 때문에 상업지구를, 근생지구를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상가가 가장 많은 도시, 상업지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도시에 있는 상가에서 보면은 상가 주인이 2번, 3번씩 바뀌고 망하고 나가고 그래야만이 겨우 안착이 될 정도로 어려운데, 그나마 현재 지금 간이 과세자의 금액 한도가 4,800만 원입니다. 4,900만 원부터는 과세자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좀 정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9천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9천만 원까지는 세무세 신고 안 하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 법안 때문에 지금 기재부하고 좀 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저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이 법안을 9천만 원 이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통과가 안 되었지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크나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10月 20일 통과된데요. 이게 지금 안산시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 전국의 농협들이 자생하기 위해서 농협 내 김치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김치 공장들이 김치를 잘 만들어서 그 국산의 배추 또 양념을 이용해서 양질의 김장 김치, 배추 김치를 담아서 학교나 공공단체 급식했었는데 이것이 법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12월 31일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중개상들이 중국산, 얼마 전에 TV 보니까 중국산 고추 말리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빼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고추 속에서 쥐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추를 가지고서 빻아서 김장을 담아서 그 김장이 한국에 건너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먹거리 김장만큼, 김치만큼은 아주 위생적인 김장을 담아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김치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를 수의 계약으로 학교 및
공공단체에 급식할 수 있도록 제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농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열심히 지금 시장활동하고 계시는 시집행부에 대해서 비판을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뜻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안산시가 인구 75만 80만 도시에서 여러 가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백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안산의 먹줄이 바늘시와 공단에 점점 쫄아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공장에 가보면은 불과 10년 전 공장에 가보면 공장 안에 300명 정도의 공단의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 힘든 일은 또 전부 외국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산 시민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금 그 기업의 근로자 수는 그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산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영업 활동을 늘리고 또 고용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국가가 만들어 주자라는 그 취지에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도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 honky 승낙을 해주고 또 같은 생각 갖고 계시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업이 시골인 농촌의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농 복합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의 농업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기르는 여러 가지 난초, 꽃, 화분들이 이것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가르쳐주고 또 환경의 소중함도 가르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이제는 법적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제도도 만들었고 도시농업 속에 이제는 화훼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장목들이 도시농업에 포함이 돼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을 때 국가의 지원 또 지방자치의 도움 지원을 받아가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다른 분들 의정부고에 가면은 자꾸 의원들이 300명 의원 중에서 제가 제일 잘난 것처럼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걸 마치겠는데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제가 정치를 하고자 안산에 온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오늘 할지 또 내일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에 일선에 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지인들, 지지자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마 들으면서 항상 서민적인 정치, 겸한 자세로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걸 마치고요. 혹시 저에게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지역 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몇 분만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